안녕하세요. 명화당 처녀부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명화당 처녀부살이 준비한 영상은요,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냥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비방법 몇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 남녀 화합 문제, 또는 화합도 화합인데 나 진짜 헤어지고 싶어요. 정말 선생님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찢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 또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손님이 안 들어와서, 또 잘 들어오시던 손님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걱정이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리고 또 어떠한 소원이 있는데 이거 빨리 예를 들어 매매 소원 빨리 나가게 해주실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기억이 나는 게 집 나간 분들 빨리 들어오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제가 아는 거에서 그래도 덕을 받고 효과를 봤던 방법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요즘 이제 남녀 관계의 화합에 관한 비방입니다. 이게 근데 무조건적으로 다 이루어진다. 이것보다 내 진심이 통하고 간절해야 돼요. 네, 뭐든 다 똑같아요. 그리고 믿고 하셔야지 됩니다. 이걸 해서 정말로 될 것이다. 네, 약도 먹을 때 믿고 먹어야 약발이 받죠. 네, 그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항상 내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네. 자, 남녀 화합에 관한 비방은요, 깨끗한 그 통마늘 껍질. 자, 껍질에 상대방, 내가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분의 이름을 쓰세요. 그리고 컵을 하나 준비를 하세요. 컵에 물을 적당히 부을 거예요. 종이컵도 상관없고 유리잔도 상관이 없습니다. 컵에 적당히 물을 붓고 이제 책상 위나 화장대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안에는 그 마늘 통껍질에 이름을 썼잖아요. 그 이름 쓴 마늘 통껍질을 컵 안에다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냅두시면 거기 안에서 싹이 틀 거예요. 그러면 빨리 트면 그만큼 빨리 돌아오는 거고, 좀 기다렸는데도 안 튼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고, 돌아올 일이 없다. 라든가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싹이 트면 그만큼 인연이 맺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화합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겠죠? 남녀 간에 헤어지고 싶을 때, 진짜 난 정말 쟤만 보면 숨 막혀. 정말 쟤랑 계속 만나다가 무슨 사단이 날 것 같아. 겁이 나서 이제 헤어져야 되겠어. 막 이렇게, 선생님, 진짜 방법 없어요? 이렇게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있죠. 저희가 이제 무속인들이 산에 가서 어떠한 죄를 지내고 하는 비방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소소하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비방법이 있으니까 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자, 조개를 벌리시면 두 개가 되죠. 그죠? 그럼 이거를 반으로 짜게세요. 그럼 왼쪽, 오른쪽 하나 들 수 있죠? 그럼 왼쪽에 내 이름, 오른쪽에 헤어지는 사람의 이름을 적으세요. 생년월일도 같이 적으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어디를 가야 하나? 강이나 바닷가를 가셔야 돼. 네, 이거는 꼭 지키셔야 돼요. 아니면 사거리에 가셔도 되겠어요. 예. 그래서 직접 가셔서 조개 껍질을 던지시는데요. 같은 방향으로 던지면 다시 만나는 거야. 큰일 나. 헤어지려고 하실 때는 반대 방향으로 버리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버리실 때 그냥 버리시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호명을 하세요. 나는 누구입니다. 근데 누구누구랑 빨리 헤어지게 도와주세요. 급급 여율령. 빨리 이루어 달라. 급급 여율령. 이렇게 세 번을 외치시면 됩니다. 조개 껍질은 반대 방향으로 던지시고, 나는 누구입니다. 헤어질 사람 누구입니다. 빨리 헤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급급 여율령. 이렇게 세 번을 외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모르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로 어떠한 소원이 있을 때 이 소원을 빨리 이뤄야 돼. 누구나 소원을 빨리 이루고 싶겠죠. 조속히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실 때 그때 할 수 있는 비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말그림을 쉽게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말이 한 마리 있는 그림보다는 여러 개의 말이 있는 그림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말그림 속에 소원하는 바 그 내용을 쓰세요. 예를 들어 매매를 시켜달라, 아니면 금전이 들어오게 해달라든가 각각이 자기의 소원을 적으시고 그 밑에 소원하는 분의 나이, 이름, 생년월일하고 성함을 쓰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겉으로 얘기하셔도 되고, 마음속으로 소원을 이제, 저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집을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외우셔도 되고, 각자의 소원을 말씀을 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말그림을 다 접으세요. 차곡차곡 이쁘게 접으셔서 어떻게 하시냐. 남자분들은 왼쪽 주머니, 여자분들은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면 되고, 또는 이거 이제 걸리적거릴 수도 있으니까 집에 이제 평상시에 잘 입는 옷이나 걸어 놓는 옷 속에다가 넣으셔도 무관합니다. 네. 이거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넣어두시면 되고요. 항상 이런 행위를 하실 때는 내 간절함과 내 진심이 꼭 담겨 있어야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 요즘, 이제 코로나 방역 체계가 풀려서, 장사에 좀 활력이 붙었는데요. 그래도 또 근심 걱정이 아직까지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장사가 안 돼서. 그래서 손님이 오게 하는 법에 대한 비방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네. 자,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점포, 가게에 손님이 갑자기 이제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오픈을 했는데 계속 없었을 수도 있고, 또 지금도 있는데 더 많이 오게끔 해달라. 이렇게 이제 또 사람 욕심이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소원이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 자, 깨끗한 그릇을 하나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 굵은 소금을 가득 담습니다. 네, 여기서 소금, 꽃소금 이런 거 안 되고요. 맛소금 안 되고 굵은 소금만 해당이 됩니다. 굵은 소금을 가득 담으시고 이게 이제 가득 담은 그릇을 손님들이 출입하는 문 옆이나 또는 계산대 옆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네, 올려놓을 때 그릇을 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서 바로 이 문구를 외우셔야 돼요. 객객 내객 급급 여율령. 요 문구를 3번을 외우시면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객객 내객 급급 여율령. 네, 요 문구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큰 금전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마음 있죠? 아유, 그래, 속는셈 치고 한번 해보자. 손님 들어오겠지. 근데 항상 제가 얘기하듯, 뭐든 이런 비방법에는, 솔직히 속는셈 치고 해보자, 이런 마음은 솔직히 안 돼요. 왜? 내가 내 정성 담아서 어떠한 소원을 이룰 때는 간절함이 있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명화당 처녀보살이 농담으로 속는셈 치고 한번 해보자. 농담으로 한 얘기고요. 진심을 담아서 해보시면 분명히 효과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직접 손님들께 알려드렸을 때, 손님 들어왔어요.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가르쳐 드리면, 도깨비 터다, 업터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내 장사 터전이 그러하다라고 하시면, 도깨비 터에는 제일 도깨비님이 좋아하시는 게 막걸리랑 메밀묵입니다. 그래서 보통 초하루나 보름날 막걸리랑 메밀묵을 그 터에 손님들이 왕래하는 문간에 갖다 놓으셔도 좋습니다. 이 또한 그 터에 계시는 도깨비님이
그래, 나를 이렇게 알아주고 나를 대우하는데, 그래, 금전 벌어줘야지, 장사 잘 되게 해줘야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분명히 도와주실 일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막힌 운을 열고 싶으실 때, 어떠한, 금전운 열고 싶으실 때 할 수 있는 비방이에요. 자, 나무주걱. 자, 이게 나무주걱이에요. 나무주걱을 뭐 보통 집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새 걸로 하나 구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나무주걱을 하나 사셔서 자, 주방이나 거실에 걸어 두세요, 일단. 근데 명화당 처녀보살이 여기 제가 갑자기 법당 여기 할아버지 물건 있는 데서 나무주걱을 꺼냈는데 이것도 사실 비방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여기다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주방이나 거실에 걸어 두셨다가 운이 뭔가 풀리지 않거나 뭔가 답답해. 그리고 사업적으로 안 되거나 내가 소원하는 바가 있어. 그리고 어떠한 금전 쪽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런 일이 있으시면, 아니면 또 내가 누구한테 받을 돈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자꾸만 시일을 미루거나 금전적으로 어떠한 내가 막히는 일이 있다. 이러면 분명히 이 주걱을 쓰시면 효능이 있습니다. 네. 자, 주걱을 일단 걸어 놓으세요. 그리고 오곡밥을 지을 거예요. 네. 오곡밥을 지어서 이 걸어놨던 주걱으로 갖다가 밥을 풀 거예요. 네. 그러면 밥을 주걱으로 퍼서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밥그릇 위에 주걱을 얹어 놓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얹어 놓은 채 현관 앞에다가 놓고 마음속으로 소원하는 바를 또 외우시면 됩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항상 기도를 하실 때는 내가 누구라는 걸 그 신령님 전에 알리셔야 돼. 왜? 물론 신령님이 알 수도 있지만 항상 인사를 가더라도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듯 신령님과의 소통도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도 기도를 가면 모생 섣달 스무날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이렇게 호명을 하거든요. 신도님들 기도할 때도 뭐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뭐 무호생에 나는 안미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각자의 자기 나이와 이름을 호명을 하세요. 그 다음에 소원을 얘기하시면 그 원하는 바가 곧 이루어집니다. 네. 요렇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비방, 여러분들께 가까이에 필요하신 비방 몇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큰 돈 안 들이고 내가 어떠한 일을 성취를 하고자 하고 바라는 일이 있을 때 소원 성취를 이루고자 하실 때 요런 자기한테 맞는 비방법 쓰셔서 꼭 하루빨리 소원을 이루시도록 명화당 처녀보살이 또 응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한테는 다 원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꼭 구술해서 뭐 어떤 부적을 해서 제가 가끔 신령님 전에 이런 얘기도 해요. 신령님 꼭 구술하고 어떠한 행위를 취했을 때만 소원을 들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도 있는데 신령께서도 그러죠. 꼭 구술하라고 내가 제자한테 가르친 건 아니다. 너가 어떠한 부분을 그 사람들이 그 만중생들이 원하는 소원들을 이룰 때는 각자한테 맞는 방법만 취해주면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 그러니까 이 방법도 여러분들께 맞는 분이 있다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 방법을 해서 다 이루어진다? 그건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또 개개인의 또 운의 흐름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 이제 2021년도 12월달 한 달 남았고요. 양력으로 하면 이제 2022년도 이민년이 다가오고 있죠. 이때쯤이면 내가 새해에는 어떤 소원을 이뤄야 되겠다,
이제 목표를 삼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2021년도가 힘들었다고 해서 22년도까지 힘들이라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이 운때라는 게 있고 또 노력한 만큼의 가치가 이루어질 때가 있으니까 모든 분들에게 2022년도 이민년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길 명화당 처녀부살이 빌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오면 누구나 뭔가 이제 새해 이루어야 되겠다는 소원을 하나씩은 가슴에 마음에 품고 계실 텐데요. 뭐 금전 소원, 건강 소원, 아니면 뭐 자식에 대한 소원도 계실 거고요. 근데 일단 이런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 애군액살, 나쁜 기운들이 없어야 좋은 운이 또 발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뭐 근심걱정 타파하는 비방, 아니면 행운을 뭐 불러오는 비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집에서 여러분들께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비방법, 이 비방이 어떤 비방이냐, 좋은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그 운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나쁜 애군 액살이 없어져야지만 좋은 기운이 발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제가 준비한 거, 자, 요 부적은 애군액살 태피, 물려내는 부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집에서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종이는 저희가 이제 부적을 쓸 때 쓰는 부적 종이고요. 빨간색 요 글씨는 경면주사로 썼어요. 여러분들께서는 굳이 이걸 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노란색 색종이나 노란색 종이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빨간색 펜, 뭐 볼펜, 사인펜 다 무관하고요. 준비하셔서 이 글씨를 적으실 때는 정말 내가 22년도에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심중한 진심 어린 마음이 통하시면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요 위에 한자는 임금왕자. 여러분, 이 임금왕자 어디서 많이 보셨죠?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님께서 손바닥에 적고 나오셔가지고 이슈가 됐던 임금왕자. 자, 임금왕자를 3번 적으세요. 요 밑에는 사람 인자예요. 뭐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성을 진짜 듬뿍 담아서 하신다면 분명히 소원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저희도 대수대명 칠 때 애군액살 뭐 액매기 풀 때 요 한자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렇게 적으신 다음에 요게 끝이 아니라 이 종이를 가지시고 화장실로 가십니다. 시간은 11시부터 밤 11시부터 1시 자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시부터 1시 사이에 이 종이를 들고 피곤하시더라도 이게 좋은 거니까 해야죠. 그죠? 예. 잠시 잠깐 잠은 뒤로 미루시고 화장실로 가셔서 변기통 위에 요렇게 드시고 라이터 불을 붙이시면 그 재가 고스란히 변기통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 조심은 하셔야 되겠지만 뭐 불날 일은 거의 없어요. 요렇게 이제 라이터를 붙이시고 나는 누구누구 다를 호명을 하셔야 돼. 왜? 신령님이 요거 하는 사람은 많은데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무슨 생, 몇 월 며칠 누구누구입니다 까지 이름까지 호명을 하시고 다 태우시면 됩니다.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그분들 소원을 일일이 신령님 전에서 다 이뤄주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진짜 진심이 담겨져 있고 그 뜻이 너무나도 여태껏 노력해온 만큼의 결과가 없어서 안쓰러운 마음, 불쌍한 마음, 이런 마음이 앞서시면 아무래도 신령님 전에서 더 도와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비방인데요. 이것도 이걸로 될까?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티끌모아 태산이고 돈 한 푼 없을 때 내가 집을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도 운이 따라주면 어떻게 해서든지 문서를 잡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에요. 2022년도 다가오면서 정리할 것도, 올해 한 해 정리하실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요 부적도 부적이지만 기회가 되시면 집안에 쓸데없는 물건들, 지저분한 물건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도 부적 태우기 전날 다 정리를 하시면 그것 또한 근심걱정 날려보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내가 뭔가 꿈을 꾸고 목표를 삼고 열심히 달릴 수 있다는 거, 그 하나 자체로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담을 해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뭐가 즐거운 건지, 행복한 건지 그걸 모르겠대. 이것 또한 너무 슬픈 얘기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시고 또 내일 그리고 모레 항상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사실 수 있게 명화당 처녀보살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이제 신년도 다가오고 새해가 이제 2023년도가 다가와서 여러분들께서 또 개운법, 집에서 셀프로 하실 수 있는 개운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풍수에 관한 얘기인데 그냥 어느덧 내가 뭐 일부러 하는 건 아니라 습관이 돼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은연중에 하는 행동이지만 이 행동으로 인해서 나에게 정말 좋은 운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버리고 이 행동으로 인해서 가중팔신의 불편한 일들과 또 자손으로 인해서 근심걱정이 생길 수가 있고 금전으로 막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안방에 관한 풍수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방이라고 딱 생각을 하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와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쉴 수 있는 공간. 그럼 편안해야 되겠죠. 안방은 딱 그냥 그 침대가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게 안방에 들어섰을 때 안방의 벽에 사진이 걸려 있냐 없냐 이걸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안방에는 그 벽에 못을 안 박는 걸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벽에 못을 박는 순간 내 집안에 운기가, 좋은 운기가 쌓여 있는 걸 금이 가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방에 이제 가족 사진 걸어 놓으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뭐 물론 거실에 걸어 놓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자손들 사진이나 뭐 손자 손녀 뭐 이렇게 사진 걸어 두신 게 있다라고 하면 오늘 바로 그 사진을 거실로 옮겨 가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못이 박혀 있던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뭐 거기에 크게 벽지를 가서 다시 다 바르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 구멍만 안 보이시게 뭐 스티커를 갖다가 붙이시든 요즘은 그 다 땡땡 가시면 이쁜 거 많잖아요. 안 보이게만 처리를 해 놓으시면 그것도 우리 집에 들어오는 운기가, 좋은 운기가 빠져나가는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방에는 못을 박고 사진을 걸어두지 말자.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안방에 들어가면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는 우리가 이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이 침대에는 베개와 이불만 있어야 되죠. 근데 저도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느라고 이 글을 이제 적으면서 침대를 바라봤을 때 거기에 이제 잠옷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거 너무 안 좋은 거거든요. 침대에는 이불과 베개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 영상을 보시고 침대에다가 옷 같은 거 벗어서 얹어 놓진 않았는지 아니면 다른 뭐 물건이 올라가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해 보시고 침대에 쓸데없는 다른 물건이 올라가 있거나 옷이 올라가 있으면 이게 어떤 현상이 나냐, 자손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분명히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대에는 이부자리, 베개와 이불만 정리정돈해서 올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구 정리하시는 건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침구 정리는 뜻하는 바 뭐냐면 이불을 그냥 뭐 고스란히 펴놓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시면 바로 이불을 개서 똑바로 올려놓으시라는 게 이게 침구 정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되시면 제일 좋은 건 밖에 나가서 먼지 터시는 것까지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제 자면서 사람은 땀을 흘리는 것도 있고, 뭐, 분비물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지가 묻을 수가 있다. 그러하기에 내가 자고 일어난 그 이부자리에 먼지보다는 뽀송뽀송함이 남아있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먼지까지도 다 털어서 깔끔하게, 개서 이쁘게 한쪽에 놓는 게 제일 이상적인 침구 정리 방법입니다. 이것 또한 돈 안 들이는 거지만 여러분들께는 풍수적으로 개운법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운을 생한다. 뭐 금전 이제 벌어야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내가 무심코 뭐 했던 행동이지만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걸 개선을 하시면 하나하나 바꾸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루가 틀려지고, 열흘이 틀려지고, 한 달이 지나서 뭔가가 변해 있을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세 번째로. 안방이 막 어수선한 그런 집이 있을 거예요. 안방에다가 막 운동기구도 갖다 놓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뭐, 짐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막 갖다 놓고 서랍장도 있고 막 이러신 분들 많을 텐데, 뭐 장소가 협소해서 놀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안방에 들어섰을 때는 그냥 내가 잘 수 있는 침대만 가져다 놓으시는 게, 위치해 놓으시는 게 제일 이상적인 안방의 모습입니다. 너저분하게 막 복잡하게 해 놓으시면 이것 또한 내 가족 일신이 몸수가 아플 수가 있고 자손으로 인한 근심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꼭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안방에 침대에 누웠을 때 거울이 보이는 거 안 좋다라는 건 많이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화당 처녀보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방에는 전신 거울은 절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좋은 기운, 금전이 막 들어왔다가 또 다시 새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써보지도 못하고 나가게 돼. 잠시 잠깐 머물러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고, 곳간을 계속 채워줘야지 내 자신의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 안방에는 전신 거울을 절대로 두지 않는다. 네. 그리고 설상 거울을 둘 경우다라고 하면 내가 누웠을 때 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각도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방의 조건을 봤을 때, 안방에 혹시나 옷을 걸어 놓으신 게 있다라고 하면, 밖에 외부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셨어. 그러면 그 외부에서 활동을 했을 때 뭔가에 이제 먼지도 있을 거고, 안 좋은 기운도 있을 거고, 찢은 때도 묻어 있을 그럴 옷을 안방에 냅두시면 내가 숙면을 취하는 동안 그 안 좋은 기운을 타서 내가 내일에 활동을 하고 그 후에 활동하는 데에서 운의 흐름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옷을 매일매일 세탁을 해야 되나요? 꼭 그건 아니라 옷걸이를 안방에 두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안방에 북박이장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북박이장 밖에다가도 막 옷 걸어 놓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이렇게 일상 속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습관이 되고, 또 나쁜 거 알면서도 그게 고쳐지지 않는 부분인데요. 명화당 처녀보살도 고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하나하나씩 고치시고, 이렇듯 이제, 입고 나갔다 온 옷은 먼지를 탈탈 깨끗하게 털으셔서 안방 말고 다른 곳에 옷걸이를 설치하셔서 옷을 걸어 두시면 내 운기의 흐름에 막힘 없이 좋은 기류가 들어올 수 있게 도움이 됩니다. 요거라도 몇 가지 안 되지만 이 부분이라도 잘 챙기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개운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의 생활에서 진짜 흔히들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이제 출근하려면 옷 벗어가지고 바쁘니까 그냥 침대에다 휙 집어 던지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아침에 이제 산에 갈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어떨 때는 그냥 잠옷 벗어가지고 바닥에다 내려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듯 이제 꼭, 계획적으로 일을 치밀하게
하지 않고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명심하겠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씩 체크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변함에 있어서 2023년도에는 정말로 이런 좋은 기운의 기류가 우리 가중팔신 집집마다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는데 진짜 요만한 씨앗을 갖다 뿌려놓으면 그게 자라서 이만큼의 곡식이 나오고 채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결과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명화당 처녀보살이 또 이런 풍수에 관한 개운법, 타고난 선천적인 사주는 못 바꾸더라도 운명이라는 건 개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후천적인 사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이렇게 개운법, 또 뭐 부적을 쓰거나 또 운기가 닿으면 산에 가서 기도도 드리고 굿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절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종교는 다 자유니까 각각이. 그래서 이런 이제 개운법 후천적인 그 운세의 흐름도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 또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운기 자체도 또 갖춰지고 하다 보면 2023년도가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시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명화당 처녀보살은 나라의 안정도 기도하겠고 또 나라가 안정이 돼야 우리가 대한민국 살아가는 그리고 국민들이 안정이 될 것이고 또 타국에 나가 계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그분들께서도 행복하고 뿌듯한 일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숨쉬고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명화당 처녀보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